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아침부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하루입니다. 한낮 따뜻한 날씨는 계속되겠지만 주말까지 미세먼지가 목리를 부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개발 방식 이견으로 두 곳의 재건축 추진위가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의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3월 2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가 박정희 동상 건립을 허가해달라는 마포구에 역사 자문을 받아오라는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재건축 사업 방식 이견으로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두 개의 재건축 추진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이 많은 성북구에 재개발 갈등 해소와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 통행료가 29일부터 4,800원에서 3,200원으로 33% 인하됩니다. 한 시민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사업을 두고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원회가 동상 건립 신고서를 제출한 마포구청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상의 적절성과 역사적 자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오라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지난해 11월 상암동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있었던 몸싸움입니다. 박정희 동상을 세우려는 모임과 이를 막으려는 단체가 충돌한 겁니다. 결국 허가에 대한 공은 서울시로 넘어갔고 지난 1월 관할 자치단체인 마포구는 동상 건립에 대한 신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심의하고 있는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는 동상 건립을 위한 추가 자료를 마포구에 요청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역사적 평가와 동상 설치 장소의 연관성 등에 대한 역사기관의 자문을 받아오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주민 동의와 시민 의견이 담긴 자료도 포함됩니다. 공공미술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요청안을 이번 주 중 요청할 예정으로 마포구는 다음 달 2차 심의 전까지 보완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시유지에 동상 등의 미술 작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재건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 두 개의 재건축 추진위가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 방식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건축 동의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재건축 논의가 진행된 것은 지난해 초.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식과 신탁사의 재건축 사업의 일정 부분을 넘기는 방식이 충돌하면서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두 개의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주민 측은 복잡한 재건축 과정의 일부를 신탁 회사가 담당하면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재건축에 필요한 시공사 선정과 공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억제하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주민이 원한다면 조합으로 갈 것이고 신탁으로 원한다면 신탁으로 가는데 조합적으로 가면 변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신탁사는 개발 이익을 자기들이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2% 한다면은 약 한 480억이 드는데 2천만 원 정도 세대당 그 부담이 드는 꼴이죠. 조합 방식의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은 신탁 방식의 단점으로 과다한 신탁 수수료가 발생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는데 단 몇 %의 수수료율도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조합 방식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은 이렇게 발생한 수수료가 결국 주민들의 부담이 될 것을 가장 우려합니다. 현재 우리 자산은 3조입니다. 3조. 신탁사에서 제안서를 만들었는데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600억. 공사라는 게 5년, 10년 가게 되면 수천억의 금융수수료를 또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탁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신속한 사업비 조달이 가능한 반면 고액의 수수료 발생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조합 방식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많은 탓에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합 방식이냐 신탁 방식이냐를 두고 주민들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현재 이 아파트에선 2개의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각자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을 둘러싼 주민들의 엇갈린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전문가 연결해 신탁과 조합 방식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 예전과 비교해 이거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그 사업 방식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인데요. 사업 기간이 단축되는 것 때문에 아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예. 기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신탁 방식이 가지고 있는 그 단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앞선 기사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나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조합 방식에 비해서 어떤 점들을 우려하는 걸까요? 우선 신탁 방식으로 갔을 경우에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조합보다는 기간이 단축되는 게 이제 조합 결성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탁 방식으로 가게 되면 전문성이 좀 확보될 수가 있고요. 자금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도 강화되고요. 예. 반면에 이제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바로 이제 조합 방식보다는 신탁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 조합이 원하는 대로 선정할 수가 없다는 점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반대로 그럼 신탁 방식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랄까요? 주민들이 우려하는 점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그거는 이제 일단은 신탁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 신탁 비용이 지출되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분양 가격의 약 2 내지 4% 정도가 지급이 비용 측면에서 신탁 방식으로 가는 경우에는 2 내지 4% 정도의 수수료가 지불되고요. 네.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 각각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자, 어떻습니까? 이 사업지에 따라서 이 조합 방식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신탁 방식이 좋을 수도 있을 텐데 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에서는 어떤 점들을 고려해서 이런 방식들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선 신탁사도 그 재건축을 수주하는 과정에 수익성이 높은 단지 중심으로 아마 수주돼 나갈 거로 보여지고요. 예. 주변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신탁사도 자금력에 따라서 또 규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공신력이 있고 규모가 큰 신탁사를 선택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재건축 방식에 있어서 이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명지대 권대중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 유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성북구로 가보겠습니다. 표류하고 있는 지역 현안이 많은 만큼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해법을 찾아줄 적임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북구의 대표적 재개발 지역인 장이 뉴타운. 모두 15개 구역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지지만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사업이 표류하면서 결국 절반이 넘는 구역이 사업 해제됐습니다. 문제는 사업 해제 이후 그동안 낙후된 동네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대책이 없다는 것. 집을 지금 현재 못 짓고 있죠. 묶여갖고 있으니까. 해제는 됐는데 묶여 있어서 지금 집을 질 수가 없어요. 또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보상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구역도 많습니다. 장이 7구역에선 강제 집행에 항의하다 주민이 할복하는 사건이 있었고 최근 보상이 논의 중인 10구역 역시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내가 지금 33평에서 살고 있는데 30평만 들어간다 해도 2억을 넘기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내 나이에 2억을 은행에서 빚을 가면 언제 갚아요? 그게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부분 개발로 난개발에 들어선 장인뉴타운 사업을 어떻게 봉합할지 새로운 구청장에게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눈여겨보는 유권자는 또 있습니다. 바로 석관동 주민들. 이전이 가시화된 한국종합예술학교를 그대로 석관동에 존치시켜줄 수 있는 구청장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한예종 협회에 있는 의릉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한예종 이전이 거론되는 상황. 현재 송파구와 고양시를 비롯해 여러 지역이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어 석관동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한예종 이전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 진짜로 없는 것 갖다가 뺏어온 것도 정말 힘든데 왜 있는 것도 그걸 뺏기려고 하는 것이냐 이거죠. 성북구청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송파구청처럼 테이프 구성해가지고 성북구 구민들 전체가 다 일어나가지고 같이 서명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건 대책 성북구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장이동 패션 봉제단지 조성과 월곡과 종합을 잇는 창조문화 거점 지역 조성 등 성북구 수건 사업은 많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새로운 사업에 앞서 묵혀온 난제를 먼저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계속해서 성북구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역 구청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 상태인 성북구청장 자리. 민주당 배지만 달고 나오면 당선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당 강세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의 후보만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공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성북구 시의원 4명 중 3명이 출마 의사를 밝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팀장과 서울시의회 의원을 지낸 김구현 후보, 의원직을 사퇴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역시 시의원 출신인 이승로 후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서울조직본부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같은 시의원이었던 김문수 후보도 최근 예비후보에 등록했습니다. 성북구청장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고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렇게 시의원 3명이 맞붙은 가운데 성북구 부구청장이었던 김병환 후보도 지난 1월 명예퇴직한 뒤 일찌감치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4명의 후보 모두 지역에서 오래 활동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고 있어 공천 결과가 더욱 주목됩니다. 반면 아직까지 야당에서는 하마평에 오른 후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성북구 상황 살펴봤습니다. 서울시가 성수동 2가 257의 2번지 일대에 대해 정비 예정구역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해제 이유에 대해 해당 지역이 지난 2009년 정비 예정구역에 포함됐지만 오랜 기간 추진 주체가 없었고 이미 개별 건축 행위가 진행돼 정비 사업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시는 이 지역이 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됐지만 무분별한 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건축물의 신축 등의 과정에서 성동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노후된 연립주택의 경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유도하고 대상지와 인접한 성수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연계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로 북부 구간 이용하시던 분들, 그동안 비싼 통행료 탓에 불만이 크셨을 겁니다. 이달 29일부터는 최대 33% 낮춰진 통행료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북부 구간 통행료가 현재 4,800원에서 3,200원으로 33%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0시부터 새 요금이 적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 29일 00시부터입니다. 최단거리 기준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4,800원에서 3,200원으로 되는 겁니다. 영업소별 통행료 인하폭은 양주는 3,000원에서 1,800원으로 줄고 송추는 1,400원에서 1,100원, 불암산은 1,800원에서 1,400원이며 별내는 1,400원에서 1,100원이 됩니다. 통행료 인하는 민간 사업자를 변경하고 관리 운영 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조건이 맞아떨어져 가능했습니다. 연장 기간 20년 수익으로 비용을 보존하는 사업 방식 재구조화를 적용하게 된 겁니다. 30년 계약을 50년으로 늘리고 그리고 새로운 투자금을 낸 쪽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다시 계약을 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니까. 민자고속도로인 서울 외곽순환로 북부 구간은 그간 남부 구간 통행료보다 2.6배나 비싸 이용객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지역사회와 국회가 한 목소리로 서울 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 통행료 인하를 요구한 지 3년 만에 통행료가 3분의 1가량 줄게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의 청춘 노래자랑 시즌3가 송파구에서 첫 포문을 엽니다. 본선 무대를 앞두고 예선전이 치러졌는데요. 송파구민들의 끼와 재능을 엿볼 수 있었던 예선전 현장을 태윤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파구에서 내로라 하는 노래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구성진 가락의 트로트부터 네가 봤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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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봤냐고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까지 그댄 그냥 사랑하겠지. 장르를 불문하고 저마다 감춰왔던 끼를 마음껏 뽐냅니다. 지역 최고의 가수왕을 뽑는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의 청춘 노래자랑은 노래를 통해 주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기회이자 팍팍한 삶 속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생활에 활력소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이제 와서 무대 한번 올라서 노래 한번 부르고 그러는 걸로 하자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무 부담 없어. 노래를 좋아하니까 온 거예요. 청춘 노래자랑 시즌3 첫 회를 앞두고 치러진 예선전. 87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16개 팀만이 본선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이번 청춘 노래자랑은 지난해에 이어 석촌호수 수변 무대에서 열리는 만큼 주민들의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무대를 수놓을 벚꽃도 빼놓을 수 없는 구경거리입니다. 작년에도 수변 무대에서 벚꽃 축제와 어울리는 다른 노래자랑과 달리 좀 특별하게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호응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많은 볼거리가 있고 벚꽃 축제 기간 동안 호응이 많은 노래자랑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청춘 노래자랑 본선은 다음 달 6일 오후 1시에 마련되고 진행의 뽀빠이 이상용 씨가 초대 가수의 강진과 문현주 씨 등이 나설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하면 주로 아동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아동 못지않게 노인과 장애인들도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구 중림동에 이들을 위한 돌봄 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탁 트인 공간과 깔끔한 시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물리치료실부터 다양한 안마의자, 운동기구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갖춰진 이곳은 중림 어르신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들이 상주하며 매일 어르신들의 건강을 점검하고 인지 프로그램을 비롯한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기를 더합니다. 여러 노인들하고 같이 접하니까 이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집에 있으면 혼자서 외롭잖아요. 즐겁고 좋죠. 배울 것도 있고. 현재 중구의 노인 인구 비율은 16.8%로 서울 평균 13.8%보다 높습니다. 특히 중림동 일대는 노인 복지시설이 부족해 시설 확충의 목소리가 높았던 상황. 중림 종합복지센터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어르신 복지시설이 마련된 겁니다. 복지센터의 또 다른 유휴 공간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주간 보호시설도 마련돼 주민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이제 안전하고 행복한 이제 그런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가족들의 그 어려움들을 조금 경감해 줄 수 있는,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센터를 좀 만들고자 합니다. 이제 막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중림 데이케어 센터. 높아지는 돌봄 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종로구의회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지방분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종로구의회 임시회 중 열린 특위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에 대한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종로구의회 지방분권 특위 위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주민대표 조직을 구성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서울형 주민자치회. 종로구는 2단계 시범사업구에 포함돼 올해 구내 5개 동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자치사업단을 구성합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놓고 종로구 의회 지방분권특위는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이미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또다시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이 부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서울형에서 봤을 때 보면 달라요. 또 표준안을 보면 이거는 사실적으로 예전부터 10년 전부터 그걸 행정부에서 시작을 한 부분과 그걸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그거를 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서울형을 들고 나오냐 이거죠. 지방자치회에 예산 사용 등 권한을 줬을 경우 심의기구가 없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예산 같은 것도 쓸 수 있는 권한이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거기에 꼭 필요한 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이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게. 위원 구성의 순수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위원장이 누구의 이 백에 의해서 부위원 말도 잘 안 듣고 그 자기들이 말하면 대꾸만 잘라버리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단장을 연봉 5천만 원이나 주면서 단장 하나 딱 갖다 놓으면 직원은 없어집니까? 과장은? 동장님은 없어지는 겁니까? 결국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위는 지방자치회 구성은 현 상황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며 특위 첫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연입니다. 툭하면 멈춰서는 우이신설 경전철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죠. 새 전철인데 지난 주말 사고까지 2달에 한 번꼴로 멈춰서고 있습니다. 중단철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 가운데 북한산 나들이객의 이용이 많아지는 계절을 앞두고 원인 파악이라도 좀 이뤄져야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